누군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따지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우리는 과거보다 분명히 오래 살고는 있지만 수명과 삶의 질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먹거리는 너무 풍부해졌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오히려 그런 먹거리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른 것과 영양소가 충분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잘 먹고 있어.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브레인셀럽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내 건강한 삶을 지킵니다. 음식과 건강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면서 세상에 이 정보를 알리고 있는 음식이 나다의 저자 오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내가 과연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지, 어떤 공기에서 살아가고 어떤 생필품을 쓰는지 관심이 있으신가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이것저것 따지고 골라서 드시고 선택하는 분들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는 대로 선택하고 누군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따지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 자신이 먹고 쓰고 있는 것들이 건강에 그닥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영양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세포는 매일 태어나고 매일 죽고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시멘트, 자갈, 모래, 철근 그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우리 몸도 그런 재료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영양소입니다. 영양소는 우리가 섭취하는 먹거리에서 공급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식이 나입니다. 분명히 현대인들의 수명은 예전보다 길어졌는데요. 왜 예전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는 걸까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70년대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이 59세였습니다. 여자는 65.8세고요. 그런데 2021년 남자 평균 수명이 80.6세, 여자가 86.6세로 약 22년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120세 시대가 열린다고 하죠. 우리는 과거보다 분명히 오래 살고는 있지만 수명과 삶의 질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2019년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현대인이 주요 사망 원인이 10개 중 7개가 비감염성 질환이고요. 이런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대사질환입니다. 대사질환은 주로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좋지 않은 생활습관과 먹거리에서부터 나옵니다. 실예로 2020년 우리나라 30세 이상 당뇨 환자가 570만 명으로 2010년도 320만 명이었음을 감안하면 250만 명이나 증가했다는 것이죠. 문명은 발전하고 있지만 이런 대사질환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웰빙 라이프가 방해받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먹거리는 너무 풍부해졌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오히려 그런 먹거리로 인해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 수명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 수명입니다. 노인 의료 의존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실제로 2021년 자료에 의하면 노인 인구 진료비는 총 진료비의 43%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병원에 의존하게 되면 당연히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건강하지 못한 6가지 이유, 더 많지만 구체적으로 6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재료의 영양 감소와 질 저하 때문입니다. 그중 땅의 영양분이 고갈됐다는 것인데요. 미네랄은 우리 몸의 4%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면서 미네랄을 식물의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미생물의 수가 현저히 적어져서 식물로는 미네랄 흡수가 안 되고, 그러면서 식물의 영양소가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비가 내리는데 산성비가 문제가 됩니다. 가뜩이나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는 땅에서 살고 있는 식물들이 산성비로 인해서 또 비타민이나 미네랄들이 해실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산업화로 인해서 화학비료를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농약을 쓰고 화학비료를 쓰는 가장 지구상의 1위 국가인 것을 우리는 인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굽거나 튀길 경우에는 그 튀긴 음식을 놔뒀다가 또 튀길 경우 트랜스 지방으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트랜스 지방이 결국 우리 몸에 피를 걸쭉하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알러지를 생성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GMO라는 것이죠. GMO 식품이 우리나라에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고 다양한 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GMO 식품을 먹고 있다는 것이에요. GMO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냉해에 강한 그 넙치의 유전자를 빼서 딸기에, 냉해에 강한 딸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GMO가 전혀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당뇨, 인슐린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의약품을 만드는 데도 쓰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먹거나 동물들의 사료로 쓰인다는 거에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GMO 수입 1위 국가입니다. 보통 쌀이 농약 검출되는 허용치가 0.05ppm인데 수입되는 옥수수는 5ppm이고요. 대두는 20ppm, 카놀라유 20ppm 정도로 GMO 안에 들어있는 제초제 성분이 글리포세이트인데 그 글리포세이트의 허용치가 이렇게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리포세이트를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이 GMO에 있는 글리포세이트를 먹은 쥐가 90일 이후에 간과 신장에 이상을 나타냈고 2년 후에는 암이 발생됐다는 것이죠. 결국 2015년도에 글리포세이트가 제2A군 발암물질로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외식을 들 수 있습니다.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에 배달 음식 너무 많이 드셨죠? 배달 음식은요, 결국 어떤 재료로 만드느냐 하면은 GMO 사료를 먹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그득한 그런 육류들과, 그리고 튀김 음식, 닭이 또 GMO 사료를 먹고 자란 닭일 거 아니에요. 우리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 미세 플라스틱도 있고요. 그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너무 나빠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탄산 음료 섭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가 부른 것과 영양소가 충분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배부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 잘 먹은 것이 마치 영양소를 충분히 먹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먹고 있어.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불규칙하고 부족한 수면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음주운전과 졸음운전과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세요? 졸음운전이 훨씬 위험하고 큰 사고를 유발합니다. 잠만 잘 자도 여러분의 모든 신체 메커니즘을 회복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뇌조직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얽혀있던 그런 모든 노폐물들, 찌꺼기들이 청소가 됨으로써 깨끗하게 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효과가 되게 높아요. 잠자면서 다이어트 하는 것과 잠을 못 자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심혈관, 뇌졸중 예방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간 청소. 여러분이 남편분들이 술 마시고 들어왔을 때 아침에 못 일어나죠. 그게 바로 간이 아직 덜 청소가 됐기 때문에
간 청소를 해야 되니까 너 더 자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 청소는 잠을 자야 청소가 됩니다. 면역력 증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면역 세포가 그때 잠잘 때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수면하는 동안 우리의 몸에 세포가 새롭게 태어나고 호르몬이 안정되기 때문에 질 좋은 수면은 정말 건강에 직결이 되죠. 그 다음에 6번째는 균형이 맞지 않는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적당한 운동이라는 것은 자기 나이에 맞게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근력을 만들기 위해서 무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산소 운동을 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많이 분출되면요, 인슐린이 나오게 돼 있어요. 45세가 넘어서 인슐린 저항성, 특히 복부가 둥둥하게 나오는 대사질환이 생긴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유산소 운동으로, 유산소 운동은 호흡량이 내 최고 심장 박동수 220에서 그 220이 최고 심장 박동수인데, 나에게 맞는 심장 박동수는 자신의 나이를 뺀 숫자입니다. 그렇게 적당한 운동이 수면 다음으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 드셔도요, 운동 안 하고 잠 안 주무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에 보면 식품 라벨이 있지요. 근데 그 식품 라벨을 보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맨 앞에 있어요. 그게 뭐가 첨가물이 많으면 이게 많겠죠. 그래서 그런 첨가물들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줄여서 하시고요. 그 수입산 옥수수, 수입산 콩, 대두, 또 탈지 대두,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면 일단 저는 내려놓습니다. 나물 종류들, 건식품 같은 것들은 아산화황 같은 그런 물질로 이거를 말리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별로 씻지 않고 그렇게 먹다 보면은 발암물질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그냥 잠깐 먹으면 우리 몸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화가 되겠지만, 그게 칵테일 효과가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리고 유통기한이 좀 짧은 거를 선택하고요. 햄이나 이런 소세지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데쳐서 그거를 한번 빼내고 그렇게 먹죠.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냄새가 난다. 분명히 공기 중에 보이지는 않지만 입자가 있는 것입니다. 알프스 산에서조차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절대 플라스틱에 너그러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1년에 11억 원을 영양제 비용으로 소비한다고 하십니다. 이분이 67세 때 생물학적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나왔을 정도니까요.